네, 오늘 또 매일 아침 지나치지 말아야 될 뉴스 엄선해서 골라드리는 뉴스픽 시간이죠. 한동희 뉴스토마토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청와대는 절대 못 들어간다. 예. 그러니까 어제 이제 인수위 관련해가지고 인수위 관련 예산이 40억밖에 안 되고 집무실을 이전하기 위한 일을 하려면은 현재 있는 대통령이 그걸 오케이를 해줘야 돼요. 비용 같은 게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비비 500억 정도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재가를 해줘야지만 국민의힘 쪽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청와대에다가 이제 의사를 타진해 봤더니 청와대 뭐 분노의 반응이 격하게 나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 청와대 수석이 얘기할 때까지는 우리 민주당 우리 국회의원도 하시고 모든 사람하고 통합하는 걸 좋아하시는 또 대통령이 그냥 오케이 하겠거니 해서 제가 또 하도 내는데 내 말 들었나 봐요. 어제도 요점은 안 된다라는 거였어요. 그랬더니 야 좋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한다 그러면 강제로 할 수 있는 방법 없으니까 난 그냥 통인동에서 하겠습니다. 지금 서로 버티는 거죠? 예, 한번 그렇습니다. 들어볼까요? 네. 일단 496억 원의 예비비로 마련을 해서 집무실을 이전을 하겠다고 했는데 청와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수위 쪽에서 안보 공백을 우려로 들면서 이제 집무실 이전 계획은 무리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시간과 협의가 있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좀 미흡했고 예비비 국무회의 상정은 어려울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만큼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방부와 합참이 갑작스럽게 이전하는 것은 안보 공백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밝혔고요. 예비비 같은 경우에 이제 정부의 비상금으로 이제 예측할 수 없었던 지출 소요가 발생하면 별도로 마련해서 쓰는 돈인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승인을 받으면 지출이 가능하고 국회는 사후 승인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 신청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승인하게 되면은 청와대 이전에 대해서 공동 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거절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말씀해주신 대로 윤석열 당선자가 이제 인수위 사무실 이전이 거절이 됐는데 통이동에서 직무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가 아닌 통이동에서 직무를 시작을 하고 임기가 시작되면 5월 10일 청와대를 국민에게 개방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근데 왜 굳이 청와대에 절대 못 들어간다는 이유가 정확히 뭐예요? 일단 윤석열 당선자 측 입장은 이미 이전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청와대로 들어가지 않으면은 경호도 취약하고 이제 직무 쪽에서도 문제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좀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게 상황 맞춰가지고 그냥 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들어가고 싶으면은 일단 대통령 임기 끝나고 자기가 이제 임기가 시작하는 그 타임부터 천천히 준비해가지고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절대 못 들어간다. 1분도 못 들어간다. 사실 이게 요지인 것 같은데 어제 포털에도 그렇고 하여튼 기사가 한 7개가 쭉 나왔지 않습니까? 건진법사가 한 3년 전에 했다는 얘기 뭔지 알아요? 네, 봤습니다. 네, 그게 이제 용산에 왕이 여의주를 들고 용왕인가 누군 것 같은 하여튼 여의주를 들고 가야지 용산이 이제 뭔가 다 발전한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사무실도 그렇고. 그렇죠. 예, 그 얘기가 어제 기사로 쭉 나왔어요. 물론 나중에 그 기사가 또 다 싹 사라졌대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기사하고 건진법사 3년 전에 그 얘기하고 지금 현재 윤석열 당선인과 김건희 씨의 행동을 보게 되면 용산의 왕, 여러분 그 손내 왕자에서 샀던 거 기억하시죠? 왕하고 이 연결관계 생각해가지고 보면은 이게 반드시 용산에 들어가야만 되는 뭔가가 있나 보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 어때요? 그 말이 맞을까요? 무속 논란 자체가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고려를 할 요지가 있는데 그 부분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국방부에 따르면은 국방부 이전을 하기 위해서 이사 업체 문의를 해봤더니 20일 동안 24시간 동안 옮겨야 다 이동을 할 수 있다고 지금 추산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국방부도 예비비 승인이 나거나 아니면 국방부 이전 계획이 조금 미뤄지거나 해야 여유롭게 할 수 있는데 전체 이동 인원이 한 3,000명 정도 돼서 지금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아니 그래서 청와대 굳이 돌려달라고 한 사람이 도대체 누군지 나는 안 돌려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굳이 돌려준다고 하면서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왜 그러나 좀 혹시 무속 논란 때문 아닌가? 풍수가 그쪽이 너무 좋아서 그런 거 아니냐? 아니면 청와대 들어가면 개인적으로 뭔가 안 좋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런가? 뭐 별별 얘기가 다 나와 있어요. 사실 그 말은 다 유언부여겠죠. 설마 대통령 되신 분께서 뭐 그런 거 갖고 신경 쓰시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거 좀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 뭐 급사를 맞을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다는데 여러분 그런 말 함부로 하면 큰일 납니다. 왜 어떻게 대통령이나 되실 분이 급사를 맞겠어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이제 어쨌든 중요한 거는 왜 그런지 궁금하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496억 든다더니 솔직히 그거는 거기서 이삿짐 센터 쌓는 이삿짐 센터 비용만 그런 거고 옮기고 국방부 또 비용 또 들어가고 뭐 이거 합치게 되면은 5천억 넘는다는 게 국방부도 주장한 거고 민주당도 주장한 거였었잖아요. 예, 그런데 어제 김은혜 대변인이 또 합참 쪽으로 국방부가 이사를 하게 되면 1,200억 정도는 추가로 든다 또 얘기는 하긴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500억 원까지는 괜찮은데 1,200억 추가로 들게 되면 결국 1,700억 든다는 얘기인데 본인들 주장만 보더라도 예. 그 돈 어디서 난대요? 이 부분 뭐 그런 계획은 아직 발표를 하질 않았고요. 뭐 추가적으로 이제 합참이 남태령 수도방위 사령부로 연쇄 이전을 할 때 이제 신청사 건립하는 비용이 1,200억 원이라는 입장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참이 국방부 건물로 들어가고 이제 추후 나중에 이전을 하기 때문에 1,200억 원을 지금 당장 편성하지 않았다는 내용인데 지금 500억 원을 거론한 것보다 2배가 이미 넘는 그럼요. 금액이고요.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은 국방부 이전에 뭐 이사 비용이라든지 정보 시설이라든지 763억 원이 예상이 되고 합참 신청사가 이제 윤석열 당선자 쪽에서는 1,200억 원이라고 했지만 신청사를 지을 경우에 4,200억이 소요된다. 그럼요. 그리고 8년이 걸린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리고 용산 미군 부지 같은 경우에 지금 2019년 당시에 반환 절차가 있었는데 4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 정화 작업을 우리나라가 먼저 지급 부담을 한 뒤에 미국에 청구하는 방식이었는데 1,100억 원이 그 당시에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용산도 마찬가지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미군 부지 같은 경우에 반환 절차에 시간이 소요됐던 만큼 지금 용산 공원 조성에도 시간이 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용산에서 강아지 산책하고 싶다던데 아마 임기 중에 그게 되기가 어려울 거다. 그다음에 합참이 옮겨가지고 있을 그 청사 짓는데 8년 걸린다 그러는데 그러면은 그동안에는 어디에 있어요, 그분들은? 일단 합참 건물에 여유 공간이 있다고 밝혔었는데 없어요. 실제로는 여유 없어. 공간이 네, 부족해서 알아요. 없어요. 연쇄 이동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그래, 한번 해보세요. 뭐 저는 모르겠고 한번 해보십시오. 뭐든지 뭐 아무리 말해줘도 못 알아들으면 해보는 거죠. 뭐 그 때문에 국민이 불편하고 힘들고 우리나라 안보 망가지게 되면 그 또한 누구 책임이겠습니까? 그분은 콕 찍은 우리들의 잘못이겠죠. 해보십시오. 네, 저는 긍정적으로 잘 될 거라고 봅니다. 마지막 이번 인수위 184명인데요. 여가부는 0명이고 여자는 4명이고 대부분이 다 서울 출신의 50대 남성이라는 거예요. 서오남. 네. 이거 뭡니까 이거 여러분 도대체가. 그동안에 윤석열 이제 당선인인데 후보 시절에 얘기했던 것하고 완전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얘기 좀 해보죠. 그러니까 이번 인수위가 총 184명 규모인데 인수위원 가장 중요했던 인수위원이 24명입니다. 네. 24명 중에 여성이 4명이었고 말씀하신 대로 서호남이 주로 구성이 됐고요. 전문위원 76명에 실무위원 73명인데 여기에 각 부처에서 보낸 공무원들이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도 파견 공무원 4명을 이제 추천을 했는데 인수위에서 모두 배제가 됐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이 모든 부처가 다 와 있는 것은 아니다. 여성 정책이 소홀히 되지 않을까 걱정이 있을 수 있진 않지만 여성, 청년, 노인, 저출산 문제를 폭넓게 다룰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과거에 이명박 전 대통령도 인수위 출범 당시에 여성가족부 공무원을 포함시키지 않았었는데 야당과 여성단체 반발이 있어서 그 뒤로 과장급 1명을 추가로 파견한 바 있습니다. 야, 공수처도 업무보고 안 받고 있다 그러고 여가부에서는 파견해도 받지도 않는다 그러고 검사만 또 몇 명 받았다 그러고 군대도
18개월로 줄여놨더니 24개월로 늘린다 그러고 바뀌는 게 참 많아요. 공무원도 파격적으로 팍팍 줄인다 그러고 청년들 이거 들으면서 이런 정책 얘기 들으면서 배신감 안 느낍니까? 저 같으면 느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자세한 얘기는요 잠시 후에 대담한 대담 시간에 한번 얘기하도록 하죠.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동희 기자 고맙습니다.